오늘 시장 어떤 이슈에 주목해 봐야 할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 차장님 어떤 이슈, 트렌드 가져오셨을지 먼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온다. 뭐 이제 바야흐로 정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침 또 오늘 또 기후정상 회의가 또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고 해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종목은 또 오늘 뭐 신고가를 장중에 또 네. 터치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OCI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장중 10% 정도 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 급등세를 보였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2021년 그 4월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소재별 가격 변화가 전년비 비교를 해본다면 폴리실리콘이 66% 급증, 그리고 웨이퍼가 18%, 셀이 11%, 그리고 모듈이 4% 정도 올랐고요. 약간 이례적으로 태양광 유리가 35% 빠졌습니다. 태양광 유리가 다소 좀 빠졌는데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태양광 유리의 피크 아웃은 다소 조금 색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폴리실리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OCI가 오늘 주가도 좋지만 전방 설치 수요가 이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방 수요가 조금 설치가 축소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지속된 태양광 유리의 공급 쇼티지 현상도 최근에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태양광 유리 쪽은 조금 약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OCI의 오늘 강세 요인이 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계절적 설치 성수기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인권 갈등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금지법으로 통해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재고 확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추정되는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약 78만 톤인데요. 글로벌 폴리실리콘 그 탑5 생산 기업이 다크오라든지 그다음에 GCL 폴리라든지 그다음에 통웨이 등 포함한 중국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강제 노역 이슈가 불거진 중국의 신장 자치주가 점유 중인 글로벌 폴리실리콘은 약 45% 정도나 되기 때문에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 정도는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국면이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OCI가 단독 수혜를 받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간 태양광 설치량 증가 배경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기술 발전이 있었고요. 효율성 개선이 분명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원가, 그러니까 소재 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됐습니다. 또한 중국산의 태양광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소재 조달 불확실성 때문에 다소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설치 관련된 이슈가 수요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요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중 양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또 탄소 중립의 중장기 전략,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굉장히 수요 관련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양국이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기존의 투자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4월에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아마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왜 첫 화면에서 박 차장께서 태양광 소재별 가격 변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양별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에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태양광과 연결된 어떤 재료들이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이 지금 OCI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여기 웨이퍼라든지 셀이라든지 요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단결정 고효율 모듈 셀, 그다음에 ESS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고요. 예. 신축 공장이나 사업 성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패널 관련된 제품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ENG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된 제품 판매 이런 것도 있는데, 신성ENG는 클린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엮이는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또한 이제 SDN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엔진 사업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같이
같이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제 불가리아 쪽에서 이제 동유럽 최대, 유럽 최대의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어서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다소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예, 제가 뭐 그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쭤봤는데 그냥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예. 대단하시고요. 예, 그러면 오늘 뭐 토픽도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네. 뭔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뭐 아마 단순히 추정 가능하신 종목입니다. 뭐 OCI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탑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었고 다소 이제 오늘 이제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간에서 뭐 단기로 뭐 수급을 좋게 보고 또 추천하기에는 네. 좀 그렇기도 해서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뭐 2등 종목입니다만 다소 이제 폴리실콘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태양광 수요에 대한 그 업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충분히 아직은 저평가됐다 보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315억 정도로 좀 QOQ 254%,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도 2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전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이제 1분기에 아마 비용이 소멸되면서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케미칼 부분의 실적 개선입니다. 아시다시피 화학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효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화학 섹터 케미칼 부분은 대부분 다 실적이 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도 이러한 케미칼 부분의 실적 개선세를 충분히 향유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한파에 따른 뭐 미국 쪽의 공급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조한 수요 때문에 PVC라든지 LDP라든지 TDI 가성소다 관련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게 지금 형성된 부분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1분기만 따져보자면 흑자 전환은 일부 가능한데요. 일회성 비용이 다소 이제 줄어들면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중장기 시계로 본다면 태양광 관련된 이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 이끌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태양광이 이끄는 콜라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이슈가 훨씬 더 하나 솔루션에 좀 더 좋은 컴팩트로 갈 수 있습니다. 화학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서 아마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내 영업이익률이 케미칼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19%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원재료 가격 부담이 이제 1분기 이후에 다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2분기부터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글라스 가격이 증설 영향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웨이퍼도 대규모 증설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원자재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BNEF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수요가 약 185기가와트로 전년비 29%나 급증하는데 주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주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수요에 대부분 다 이제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다운스트림 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상당히 확대될 영향이 높습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책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모멘텀의 강한 성장세가 단기가 아니라 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어서 지금 근데 단기적으로는 폴리실리콘 급등 때문에 OCI가 가고 있지만 네. 아마 태양광 전체적인 업사이클에 대해서는 하나솔루션도 뒤따라갈 거로 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선까지 업사이드가 있고요. 손절가는 4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박 차장님이 워낙 말씀을 빠르게 하는데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래퍼박이라고 네.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신재생, 친환경, 태양광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거잖아.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이제 쭉 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니까. 네. 그래서 그 비용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회수를 하는데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이제 태양광 뭐 한다, 베트남에 뭐 한다 그러면 이것 좀 이제 의구스럽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OCI라든가 이런 소재 쪽이야 뭐 좀 이렇게 뭐 다른 포인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뭐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길게 본다라는 게 뭐 또 그래도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또 투자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그 예를 들어 OCI 같은 경우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네. 되면 상당히 이제 프락츄레이션이 그러나 그렇죠. 어쨌든 예. 전반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랐다가 업황이 안 좋고 돈을 못 보기 시작하면 당장 이제 적자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져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올 땐 또 굉장히 급하게 빨리 올라오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에너지 사업은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면 사설에서는 좀 쉽지 않고요. 정부 주도에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의지 때문에 공공개발과 관련된 이슈에서 대규모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그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보면 뭐 철강도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강주가 올라가는 것도 환경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이 그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중국이 이제는 환경에 나서기 시작했고 철강주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의 18% 정도가 철강에서 나오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심각하니까 철강 쪽을 잡아야 되겠다 먼저 이야기가 된 거고 탄소 중립 선언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철소에 대한 가동률을 상당히 낮추고 폐쇄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산 뭐 값싼 철강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국면에서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철강이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또 조선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LNG, LPG선이 왜 중요하냐? 기존에 쓰던 그런 휘발유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박이 진행되면 해양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기존에 이제 어떤 나무를 자르던 그 회사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탄소에 대한 어떤 권한을 받기 위해서 그 나무를 자르는 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해주고 네. 그 탄소 관련된 권한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성행할 정도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강하게 정책적으로 지금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전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긴 호흡이 있겠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 시장이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처음에는 그게 돈이 안 됐지만 지금 이미 그동안 오래 가지고 있었던 큰 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는 결국 갈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약간 그 다르게 본다면 결국은 케미칼이라는 사업부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시카로 가져간다면 좀 안정적인 뭐 투자처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